네, 글로벌 증시 돌아보면서 투자 시그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팀 김동관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은요, 한 주간의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김동관 매니저님이 꼽은 다음 주 주요 이슈 베스트 3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3위부터 만나볼게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중소형주로 주도주 전환, 여전히 대형주 투자 중요입니다. M7 종목이나 이 기술주 위주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 글로벌 증시입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솔솔 올라오면서 반대로 이 러셀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안타증권하우스에선 여전히 메가캡 종목을 좋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저희가 의견을 낼 때는 컨센서스를 굉장히 들여다 많이 보는데요. 관련해서 분명히 컨센서스가 굉장히 여전히 빅테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승 여력이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렇게 러셀 2000 지수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중소형주로의 이런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한 달간 러셀 2000 지수가 9% 가까이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도 이 M7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 S&P 500 내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련해서 지금 과연 이 러셀 2000 지수가 계속해서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 부분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이 계속해서 빨리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지금 전망치로는 사실상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겨우 2번 정도만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저희 본부의 의견으로는 이번 연도에는 4% 수준으로 머무를 것이고 내년이 돼서야 겨우 3.5% 수준으로 머물기 때문에 위험성 자산, 특히나 이제 러셀 2000 지수 관련된 중소형주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멀티플이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중소형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즉 예를 들어서 전체 포트의 50% 이상을 중소형주에 담는 그런 전략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컨센서스를 살펴보시면 M7을 포함한 이 빅테크들의 어닝이 가장 크게 이렇게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차트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 본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IWM ETF라고 하는 이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PER은 현재 22배고요. 3년 후에 이익 추정치를 보니까 27% 수준입니다. 그리고 S&P 500은 현재 PER이 21배 수준이고요. 보니까 3년 후 이익 증가율이 39%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충격을 받았었죠. 반도체 지수 관련된 SMH ETF의 현재 PER은 25배, 즉 S&P 500과 굉장히 흡사한 수준인데 3년 후 이익 증가율이 보니까 무려 117%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지금 빅테크 그리고 S&P 500 그리고 반도체주 같이 이런 종목들의 조금 더 이 추정치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직 전체 포트에 있어서는 빅테크 그리고 M7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은 시즌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몇 달 전만 해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매파적인 의견이. 최근 들어서 매크로 지표도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연 2회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그래도 좀 좋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상승력이 좀 강하게? 상승 탄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기존의 이 러셀 2000 지수 같은 부분을 전체 포트의 한 10% 정도라고 했으면 뭐 20% 정도까지 담는 거는 충분히 무리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관련해서 이 러셀 2000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네? 그러니까 내 포트의 50%까지 담아야지. 이런 수준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히 포트 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M7 종목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랠리를 오랫동안 펼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약간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려가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네. TSMC 실적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TSMC 실적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AI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AI 랠리를 왜 주목을 해야 하냐면 결국에는 이 AI 랠리에 있어서 가장 주도주들이 결국엔 다 M7 종목들입니다. 먼저 이 데이터 센터만 하더라도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연합해서 이미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관련해서 뭐 전기차라든지 AI 시장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라든지 모든 부분들의 지금 생태계를 이 빅테크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TSMC는 주문이 너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실적을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번 분기에 뭐 매출 같은 경우만 해도 YOY 40%가 올랐고요. 영업이익도 42%가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서 마진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진이 확대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성공정에 있어서의 매출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판매 단가가 높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성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AI 관련된 부문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네. 이 AI 관련된 칩을 사들이고 있는 결국에는 소비자가 누구냐? 결국에는 빅테크다라는 것이죠. 그 빅테크들이 결국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이 많은 매출들을 글로벌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자를 가진 빅테크들의 어닝이 계속 꺾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퀘스천 마크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에 대한 랠리는 분명히 어느 정도 기대감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 항상 이 포트에는 빅테크들에 대한 너무나 고평가는 아니다라는 측면이 실적에서 계속해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아직 상승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이 바로 빅테크 M7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다음 주 증시를 이끌 중요도 2위도 만나볼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금리 인하에 따른 증시 하락, 노입니다. 이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매크로 지표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유한타우스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시장을 하락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부는 늘 이 방송 출연을 하게 되면은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가 지금 오지 않고 골디락스 구간이다. 즉 경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 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펴보시면 이미 이 CPI 같은 가장 최근자가 3%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연준의 목표치는 2%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단위 노동 비용이 선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빨간색 차트로서 이미 많이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는 CPI도 이것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를 많이 하실 수가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한 많이들 걱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금 상승률이 저하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데 네. 살펴보시면은 24년 올해 말에 보시면 4.4% 수준의 임금 상승률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25년 상반기 말쯤에 되어야지나 이제 2.5% 수준을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GDP의 60%,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소비인데 이 소비 여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임금 상승이 4% 이상이 나온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 명목 GDP 이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경기 침체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S&P 500의 지금 기업들의 재고 판매 기간이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물량을 재고를 쌓아둘 기간이 부족해지고 계속해서 빨리 소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장만 하더라도 이 장 시작 전에 발표된 소매 판매가 지금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소비자들의 지갑이 지금 굉장히 두둑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본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은행들의 실적, 그리고 은행들의 대출 증가율 같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자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가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번 분기 내에 진행하고 있는 이 마켓 관련된 뭐 IPO라든지 M&A라든지 그런 딜들이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딜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 즉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4년 말까지 금리를 3차례 인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순이자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순이자 이익이 감소해야 되는데 왜 증가를 하느냐? 소비가 너무 견조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구조이고 우리가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는 이 시스테믹 리스크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은 지금 차트에서 보시겠지만 이 대손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부실 채권이 얼마나 증가할 것이다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대손 충당금이 너무 많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2008년 이후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면서 차트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하죠. 재무 건전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자본을 꽉 잡고 있느냐를 살펴보시면은 10%대 이상으로 다 유지를 하면서 이 연준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상회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너무 잘 버니까 계속해서 배당금을 많이 주고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모습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들의 이런 튼튼한 모습들만 보더라도 경기 침체로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은행 예금 증가율이 증가 성장 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거기서 이야기 하나만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미국의 예대율을 저희가 늘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 고객들 플러스 그리고 많은 이제 채널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예대율이죠. 이제 대출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즉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대출을 받는다라는 건 경기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예대율을 살펴보시면은 7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우려를 하는 게 네. 지금의 미국 전체에 있어서 은행 대출 증가율이 2.8% 수준이고요. 이러한 여신 증가율도 2.5% 수준이니까 이게 한풀 꺾인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들어가면은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지금 이미 중소형주가 따라가지 못할 수준의 이런 현금을 두둑히 쌓아놔서 오히려 이자 이익이 늘어나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다시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들도 당연히 이제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당연히 대출도 증가할 것이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오히려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건데 어느 정도 룸이 남아 있을 것이냐를 살펴보시면은 저희는 전에 있었던 77% 수준까지는 충분히 룸이 남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대율이 이 77%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약 26년, 즉 2년 정도 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출 증가율, 즉 소비를 계속할 수 있고 대출을 할 수 있는 부분 여력이 향후 2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매니저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뭐 골드락스 이야기, 연착륙 이야기, 긍정적인 전망만 해주고 계신데 유안타우스에서는 그런 반대로 이런 건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반드시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죠. 그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떤 리스크를 과연 그러면 중점적으로 지금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할 텐데 그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결국에는 대선이다. 네,
이미 너무나 많은 1위로 분들께서 와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굉장히 변동성을 많이 야기를 하게 되면서 앞전에 보셨던 중소형주의 랠리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의 급락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조금만 크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패권을 장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국가별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느냐를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AI입니다. AI. 결국엔 AI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패권을 장악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엔비디아 칩이라든지 AI 관련된 그런 장비주라든지 그런 부분의 수출을 다 막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웃깁니다. 이게 오일을 팔아서 그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권을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큰 틀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런 대선 랠리, 대선에 있어서 지정학적 대선 위험도가 과연 얼마나 클 것이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대통령은 결국에는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국민들의 지갑이, 국민들의 안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지금 재미있는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미국 개인의 S&P 500의 소유권, 주식의 보유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네. 차트 보시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국민의 40%가 S&P 500의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S&P 5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대통령으로서의 네. 그렇죠. 표심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도 금리 인하를 자신이 되기 전에는 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요. 1928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선이 있었던 해에 어느 정도 증시가 올랐냐를 살펴보니까 네. 공화당이 있었을 때가 연평균 15.3%가 올랐고요. 민주당이 있었을 때 7.6%가 올랐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즉 공화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쳤던 그런 모습으로서 대선이 있는 해, 즉 올해 2024년이죠. 올해는 이미 S&P 500이 15% 이상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이렇게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 한 2018년이었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잡고 있을 때 미중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가 제 기억으로는 좀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리스크는 또 없을까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21년도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 생태계가 글로벌의 80% 이상이 지금 중국을 꽉 잡고 있는데 네. 그거에 빌미를 준 게 바로 이 트럼프 정권입니다. 사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파기를 하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을 하는 사이에 네. 중국은 결국에는 이렇게 글로벌 패권에 다다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해야 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더욱더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요. 빅테크들의 무서운 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지 않은 기업들이 꽤 많은 건데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은 매출 비중의 한 자릿수대로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빅테크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중국이 꼬리를 내리지 않을까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전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나 더 궁금한 게요. 트럼프 후보가 이제 본인은 암호화폐 왕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한타우스에서는 그럼 암호화폐 ETF도 요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저희는 전체 포트에
사실 지금 주식 비중이 80%이고요. 채권은 15%, 그리고 이제 바로 암호화폐 시장을 5% 정도는 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는 어찌됐든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보다는 이번 정권에는 정말로 이 가상화폐가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라고도 예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물 ETF로서 이게 투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매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을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것지만 이 전체 자산의 어느 정도 비중의 이 자산을 투자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저희 본부는 5%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아까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차트 하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살펴보시면요. 결국에는 어느 대통령이 됐던 건 간에 네. 어떤 종목을 투자할 것이냐, 어떤 산업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겠죠. 거기에 돈이 몰릴 테니까요. 근데 지금 먼저 이 차트가 나온 거를 살펴보시면요.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 AI를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결국에는 이 GDP, 즉 GDP가 끌어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국가에 부양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과거의 인터넷 시절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시절에서의 이 생산성 수준과 지금의 AI 랠리를 통해서 오고 있는 이 생산성 추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이 지수를 살펴보시면은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더 집중된 나스닥 100 지수를 살펴보시면은 결국에는 연평균 수익률로 보았을 때 이 나스닥 100이 가장 압도적으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빅테크 위주, 그리고 나스닥 100 위주의 투자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 아이디어에 있어서 생산성을 얼마나 끌어올려 주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포인트가 나올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에는 태양광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생산성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비용 낮은 단가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저렴하니까 결국에는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AI 시대가 빨리 오고 있는 측면에서 데이터 전력 소비량이 10배에서 15배 정도로 지금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를 하려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부양을 할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리쇼어링이 된 네. 그런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을 주목을 해보면 좋을 텐데, 관련해서는 뭐 펄스솔라라든지 엠페이지 에너지라든지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와 바이든 수혜 종목에서 공통점이 교집합으로 갖고 있는 리쇼어링이나 AI 전력 인프라를 꼽아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아까 전에 TSMC 실적 훑지 않았습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TSMC 실적에 있어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매출이 얼마나 올랐냐라는 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더 중요했을 텐데, TSMC가 결국에는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측면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은 이 AI 및 하이엔드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요. 24년에 이 매출 성장률이 기존의 20% 초중반에서 20% 중반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 KPEX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280억에서 320억 사이에서 300억에서 320억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에는 이 AI 수요에 있어서 계속해서 확대되는 수요를 잡기 위한 투자도 늘어나고 관련된 매출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네. TSMC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AI 수요를 더 꽉 잡고 있기 위해서 이제 패키징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경쟁력이 너무 강합니다. 지금 이미 이 파운드리 시장이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AI 수요에 있어서 이 수율도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앞다퉈서 다 TSMC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TSMC도 현재 계속해서 좋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너무 이 TSMC라는 종목을 버리기보다는 네.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TSMC에 대한 이런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1, 2, 3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요 변수에 따른 다음 주 미국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다음 주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당연히. 바빴는데요. 네, 이번 주도 바빴는데 다음 주는 더 바쁘실 텐데 결국에는 이 미 증시,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는 빅7 중 네, 4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7월 23일자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7월 25일에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쏟아져서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네. 지금 실적 부분은 24년만 하더라도 이제 어닝이 14%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넷 프로핏 마진도 12.1%로 기존보다도 0.3%포인트나 더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 점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증시를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게 하는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분기 미국의 GDP 발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분기 GDP 발표치가 지금 예상치가 2%로 나오고 있는데 아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로 전에 2.0에서 2.5 그리고 2.7로 이렇게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굉장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다 종합해 보면 미국 증시는 미국의 대선 리스크 말고는 골디락스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팀 김동관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